습니다. 솔직히 말해 사실 제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말로는 욕하면서도 막상 그 인간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대로 보내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쌤통이란 생각도 들고 이모란 사람하고도 진작에 헤어졌다는 소리에 그러게 엄마 같은 사람 어디 있다고 그 난리법석을 부렸나 싶은 것이 자꾸 여자 잘못으로 생각되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란 존재가 그리운 건 사실이었어요. 어릴 적에 이 인간 말고 다른 아저씨랑 결혼이라도 해서 아빠가 생겼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아버지 없냐는 말을 하도 듣다 보니 집에선 두들겨 맞더라도 밖에선 제 옆에 아버지 같은 어른 남자가 서 있으면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간병인이나 기증한 사람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욱 철수를 말려야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제가 집에 가 자료를 보여주자 철수가 코웃음을 치는 모습을 보고 이 자식이 귀신에 쓰였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다 알고서 드린다는 거야. 요즘은 안 그렇대. 겨우 이런 걸로 자식이 부모 위에 나서는 걸 막아? 누나 참 못됐다. 난 미운 마음 접어두고 뭐라도 해볼 거야. 어쨌든 아빠잖아. 누난 아빠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나왔을 줄 알아? 아빠 돈 많아. 내가 후유증 생기면 도움 받으면 돼. 그러려면 일단 아빠를 살려야 뭘 하잖아. 누나가 미워하는 그 여자 자식한테 아빠 재산 다 줄 거야? 줄 돈이나 있고? 야, 돈 많다는 사람이 왜 자식한테 달라고 하니? 더 건강한 사람한테 사든지 순번 바꿔서라도 받으려고 하지. 돈 많다면서 겨우 스마트폰에 노트북 쪼가리나 안겨주고 거저먹겠다 해? 나 같으면 20년 만에 만나는 자식 차라도 덜컥 뽑아주겠다 야. 좀 조용히 해. 당분간 엄마 모르게 해야 돼. 보나마나 반대하실 텐데 수술 끝나고 얘기해. 멍청아. 그 사람이 간이 약하면 우리도 약해. 인정하기 싫지만 나나 너 그 사람 피받은 사람들이야. 네 간은 튼튼하겠어? 너 그렇게 떼어줬다가 후유증 생기면 돈으로 감당 못해. 하여간 부모 복 치질이 없어 너나 나나. 너 엄마한테 쉬쉬하고 수술해줬다가 덜컥 병 걸려 누우면 엄마 몫이고 내 몫이야. 그 인간은 너 갉아먹고 너는 엄마 갉아먹으면서 살겠다는 거야? 말하는 거 봐라. 그럼 누나는 엄마랑 살아. 나는 아빠랑 살 테니까. 진작부터 이랬어야 했는데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나는 아빠 이해돼. 엄마가 솔직히 매력있고 사근사근한 스타일 아니잖아. 센스가 있어 뭐가 있어. 사업하는 남자는 내조도 중요한 거야. 아빠 얘기 들으니까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더라. 막말로 거래처분들한테 엄마가 잘했어 봐. 어쨌든 그 이모가 여시같이 사업 도우면서 미국에서도 자리 잡고 성공한 거 아니겠어? 엄마였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걸? 난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막말로 엄마는 없어도 아빠는 있어야 한다 이거야. 그리고 누나 너가 내 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고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결정해. 알았어? 나도 성인이고 엄마도 나에게 뭐라고 할 자격 없어. 알아들어?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이 집구석 진짜 지긋지긋해. 아무리 아들은 아빠 편이라지만 얘는 미친 것이 분명하다 싶었습니다. 사장님 말대로 다리라도 분질러야 멈추겠다 싶었고 동생이 하는 말 모두 아버지란 인간이 속닥거린 것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못 믿어왔습니다. 아들한테 간 떼어받으려고 엄마와 저까지 등지게 만든 것이죠. 정말 책임질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비로써 천륜에 어긋나는 짓을 감히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 말 안 듣는 놈이 엄마 말은 들을까 싶지만 저는 힘없고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는 기절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절명하실 것 같아서 엄마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저까지 입 다물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괴로워하실 것 같았고 사장님이 하신 제가 엄마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엄연히 엄마시니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지휘도 어찌되었건 엄마가 아셔야 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자식 입장에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엄마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시건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 망설여졌습니다. 아버지란 인간의 갑작스러운 전화 이후 타일 공판장은 직원분에게 맡기고 줄곧 엄마는 이 상태셨습니다. 엄마 모습에
다시 한번 망설여졌지만 어른으로서 엄마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할 말 있다는 제 말에 엄마는 뒤돌아 누우신 채로 말하라고 하셨고, 저는 조근조근 엄마께 철수와 제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빼지도 보태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엄마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제 예상과 반대로 놀랍게도 엄마는 침착하셨고 흥분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 긴 이야기를 한 번도 끊지 않고 눈과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고 다 들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도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희, 너 어릴 적인데 그 인간이 어느 날 이불 보따리만한 양말 무더기를 가지고 왔다. 양말 공장하는 친구 유치한답시고 영업한 거라더라. 아니, 영업도 정도 것이지. 그 한 무더기가 양말이라니. 한숨은 났지만 공장에서 가져왔다니 싸게 가져왔을 거고, 이참에 인심도 쓰고 마침 네 양말도 떨어져가는 참이라 별말 없이 풀어봤다. 그랬더니 다 지 양말이더라. 딱 남자 것만 가져온 거야. 내가 물어봤다. 애기나 여자 양말은 안 만드는 곳이냐고. 그랬더니 다 만든대. 그런데 수천 켤레 양말 중에 내 것은 물론이고 어린애 양말 한 짝이 없었어. 그런 인간이다, 그 인간이. 엄마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일어나 주방으로 가셔서 오랜만에 저희 먹인다시며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어 챙겨 먹이셨습니다. 간만에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맛있었지만 저는 한편으로 겁이 덜컥 났습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 같은 엄마가 우리에게 챙겨 먹이는 마지막 음식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철수 자식은 엄마 속이고 엄청난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주제에 쩝쩝거리고서 웬일이냐며 밥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 모습이 기억도 안 나는 아버지 모습과 겹쳐 보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동생은 밥 먹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밥상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가 물으셨어요. 그래서 철수가 그 인간 있는 곳은 알고 있다니? 네, 어디 호텔에 있대요. 얘랑 거기 앞에서 만나서 올라가 방구경도 시켜줬다는데. 그래?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그날 밤 저는 엄마에 대한 느낌이 쎄해서 엄마 방 앞에서 귀를 대고 이상한 기척이라도 나면 뛰어들어갈 생각으로 뜬 눈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미칠 것 같은 폭풍 전야의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 이후 방문이 열리고 나타난 엄마는 꼭 가면이라도 쓴 듯 무표정하셨습니다. 영희, 오늘 회사 출근 안 해도 된다. 사장님께 사정 얘기했으니 그리 알고 옷 좀 깨끗한 걸로 챙겨 입고 철수 깨워서 데리고 나와. 투덜거리는 철수를 깨우고 난 후 저는 말씀대로 당시 입기에는 조금 애매한 철이 좀 뜬 투피스를 챙겨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결혼식 날 입었었던 옷이었지만 그게 제일 멋나는 옷이라 별다른 옷이 없었어요. 어딜 가시려는지 모르지만 그냥 걸쳐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는 연신 불퉁거리던 철수를 앞장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있는 곳 알지? 누나한테 얘기 다 들었다. 그래, 누나는 엄마한테 가고 너는 아버지 따라간다고 했다지? 그래라. 내가 정식으로 네 아버지한테 너 넘겨줄 테니 그 이후로 간을 빼주든 심장을 떼주든 네 마음대로 하거라.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 기세에 눌렸는지 얼떨결에 아빠가 있는 곳을 순순히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철수 이놈이 눈을 부라리며 지 팔꿈치로 제 명치를 가격하는 바람에 순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란 인간이 나타난 이후 철수까지 이상해지면서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고 제 동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 반이었어요. 엄마 말을 따라 움직였을 때는 경황 없어 몰랐는데 이 시간에 뭘 하시려는지 짐작도 안 갔는데 주저없이 내려서는 차키를 넘겨주시고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사천리로 휘휘 저희를 앞질러 아버지란 사람이 있다는 방으로 돌진했습니다. 배를 누르고
미적거리며 따라간 철수를 붙들어서 도어 스코프 구멍 앞에 세우고는 연신 벨을 누르고 발로 차셨습니다. 졸음에 겨운 누구냐? 하는 아버지의 질문에 철수가 저예요, 아버지. 철수요. 대답하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는데 그동안 벨을 누르고 발로 차고 두드리고 신경을 자극한 엄마는 문이 열리자마자 철수를 뒤로 끄집어내듯 밀쳐내고는 욕실 문부터 열어젖히고 들어가셨습니다. 제 희미한 어릴 적 기억 이후 처음 보는 아버지란 인간은 진짜 아프긴 아픈지 혈색이 시커멓고 까칠하니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데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인지 인간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저조차도 왠지 모르게 슬프고 안 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평생 제 원망의 근원이었던 아버지란 사람의 몰락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도리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엄마와 낯이 익은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에 머리채가 끌려 잡혀온 것은 한때 이모였던 아버지란 인간과 한통속이 되어 우리 세모자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그 여자였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진작에 헤어졌다고? 이 인간한테 돈이 있는 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란 건 내 안다. 너만 나를 안다고 생각했니? 나 역시 너희 둘 다 빠삭해. 철수 잘 봐라. 이 여자가 네 아버지 여자, 아니 엄마 친구로 어릴 적 나 대신 너 안쓰럽다고 밥 차려준 이모다. 니들이 그 짓을 하고도 다시 작당해서 내 새끼 간 빼내려고 뚜쟁이질 한 모양인데 어디 두고 보자. 잘 보거라 강철수. 이게 네 아비의 정체다. 엄마가 악을 쓰며 하는 소리를 듣고 철수는 갈피를 못 잡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란 인간은 병세 때문인지 안 좋아도 상간녀는 윤이 반질반질하니 아주 때깔이 고왔습니다. 그 옆에 까칠하고 뼈다귀처럼 깡마른 엄마의 희끗한 머리가 더 초라해 보였죠. 뱃살이 제법 도독한 그 여자는 아버지 옆으로 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눈을 도르륵 굴리던 아버지란 인간은 기가 찬 듯 엄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지독하다, 지독해. 봐라, 철수야. 이 새벽부터 들이닥쳐서 이 난리를 떨고 이 극성이니 내가 이 여자하고 살겠느냔 말이지. 그래, 그냥 헤어졌다고 거짓말 좀 했다. 철수, 너 입장에서도 이 여자 있다면 껄끄럽지, 안 그래? 그렇다고 그게 내가 누구를 속였다거나 작당 그런 건 아니지.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뭘 그렇게 의심을 하고 흰눈으로 보느냔 말이야. 이 애비 곧 죽는다. 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보려다가 욕심이 생겨서 부탁한 거야. 그런데 봐라, 이거 하는지. 창피하게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사람 머리채를 잡질 않나. 아니, 자식이 아비 살리는 것은 당연하고 핏줄이 땡기는 건데 그걸 막아서? 영희야, 봐라, 너 이 애비 미워한다며. 그래, 그렇게 밉냐? 그건 네가 여자라 그래. 남자였으면 너도 네 애미 아주 치를 떨었을 거다. 애비 죽는다. 철수가 간 안 주면 죽어. 진짜야. 영이야? 어따 대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저 밖에서 봤으면 알아보기나 했을 것 같아요? 핏줄 어쩌고 하지만 먼저 아는 척 하기 전엔 몰라봤을 텐데 막말로 철수 처음 봤을 때 알아봤어요? 서로 두리번 하지 않았어요? 핏줄 땡긴단 말을 20년 만에 간 빼달라면서 하니까 역겹네요 정말. 아세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없어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누가 너희 아빠 뭐 하시니 물으면요, 바람나 처자식 버리고 돈 빼돌려서 도망갔다고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없다고 하고 싶었거든요. 누가 들어도 그게 낫지 않아요? 어찌어찌하다 세상 떠났어요 하면 동정이라도 받지. 우리 아빠는요, 빚 엄마 이름으로 돌려놓고요, 돈 싹 빼돌려서 엄마 친구랑 바람나 도망갔어요 하잖아요. 참 웃기게도 저희도 그 밥에 그나물 취급받았어요. 쟤랑 놀지마, 쟤랑 사귀지마,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에 아버지 욕 땡겨 먹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추하게 발버둥 치지 말고 죗값 인정하시고 좋은 말 할 때 조용히 가세요. 쟤 말하는 것 봐. 어쩜 저렇게 독해? 어? 세상에, 그러게 내가 애 하나라도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데리고 갔으면 좋잖아. 저거 지 엄마한테 세뇌당해서 저러지. 야, 이제 말하지만 네 아빠 내가 아니었으면 진짜 끝났어. 내 덕에 네 엄마 피해서 숨통 틔우며 사업으로 성공한 거라고.
알아? 얼마나 옆에서 애들을 구워 삶았는지 다 반대로 알고 있네. 아무튼 철수가 준다고 했으니 이야기 끝났어.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난 철수만 있으면 돼. 아니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다 죽어가는 아비를 자식이 살리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쳐들어와서 방해를 해? 뉴스에 나올 얘기야. 철수는 자기가 눈앞에서 보는 것과 아버지에게 여태 들은 말이 혼란스러웠던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밀려왔던지 부들부들 떨며 배신당한 심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요? 내가 간주면 우리 가족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이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정 안 가는 애도 억지로 키운다면서요. 그 몸뚱이를 해가지고도 못 떨어지는 사이면서 왜 나한테 부탁해요? 아직도 우리 앞에서 엄마 욕하면서 왜 엄마 자식이기도 한 나한테 간을 달래요? 철수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는지 따져 물으며 감정이 겨워 훌쩍거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고 혹여나 방 안의 소란 때문에 카운터에 신고가 들어갔나 싶어 문을 열자 웬 키가 농구선수처럼 우뚝 솟은 남자애가 영어로 쏠라거리며 두리번거리더니 방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 애가 방으로 들어가자 둘 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자기 등 뒤로 감추고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독한 것들, 내 애한테 손 하나 까딱하면 다 뒤질 줄 알았어? 철수, 너는 결과 나오는 대로 스케줄 잡아서 부를 테니까 그리 알고, 너희 둘 그래 내가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 내가 후유증이고 나발이고 다 책임질 테니까 일단 간만 받자. 나 죽기 전에 일단 뭐라도 해보자고. 철수 저건 젊어서 잘 챙겨 먹고 그러면 괜찮아. 요거 남기고 내가 어떻게 가냐. 나 살려주면 내가 요 자식이 번 것도 너희 좀 떼어줄게. 얘 NBA 노리는 애다. 철수는 보기에도 처량하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등 뒤에 감춰봤자 어깨부터 훤히 드러나 보이는 아이는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아 있었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훤칠하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보자니 그 인간의 소중한 자식인 그 아이 대신 이미 버린 자식인 철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분명했죠. 자기 간 떼어받아 살고 싶은 이유를 보는 철수의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초라함이 그대로 묻어나왔는데 눈을 부라리며 우리 세모자를 위협하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꼴에 엄마가 철수의 손을 잡아 이끌어 방에서 빼내셨고 집으로 한마디 없이 돌아왔습니다. 기색을 살피러 가니 당신보다 철수를 챙겨보라시던 엄마의 말씀대로 두 번이나 배신당한 철수와 저는 그대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자의 자식이기도 한 우리를 오롯이 100% 끌어안은 우리 엄마가 또다시 동생을 살렸습니다. 그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구토하는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고 스스로 찾아가 본색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강하셨고 오히려 약한 건 우리였죠. 차라리 남에게 받은 상처가 나았다 싶은 게 애비 없는 서름을 애비에게 당하니 특히나 철수의 충격은 더 심해서 분한 듯 꺽꺽 악을 써가며 목을 놓아 분노하다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이를 갈았는데 철수는 그럴 복수의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검사한 병원에 알아보니 이식 불가가 나오자 그 인간들은 그 길로 볼일 다 끝났다는 듯이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그자에게 우리는 버러지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열심히 저희 밥상을 챙겨 먹이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강한 건 저희 어머니셨죠. 청국장에 밥을 척척 비벼서 저희에게 숟가락을 건네시고는 든든하게 등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결국 내 아들 내미를 지킨 데다가 덕분에 그 요사스러운 것 머리채도 잡아봤으니 내가 이긴 것이고 철수 역시 그 인간이 꼬시려고 선물이냐 못이냐 몇 개 쥐어줬으니 손해는 없고 우리 영희도 이제부터 그 인간 욕할 때 얼굴 선명하게 떠오를 테니 가슴 안 답답해서 손해본 것 없고 다 잘된 일로 치고 밥이나 맛있게 먹자 하시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구는 철수의 말에는 한사코 인자한 얼굴로 괜찮다 하셨습니다. 철수 네 잘못 하나 없다.
네 말대로 그게 부모 자식이야. 그걸 이용해 먹은 그 인간이 못된 것이지. 자식된 마음에 너는 그럴 수 있다. 나는 남남이지만 너는 아니잖아. 그럴 수 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털어버려. 결국 그 인간이 원하는 것을 못 얻었으니 됐다. 우리도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으니 됐고 그냥 못된 꿈 꾼 거야. 어쨌거나 내 새끼들 확실히 나를 더 닮았나 보네. 그 인간하고는 잘 안 맞는 게 춘대도 못 가져갔어. 하며 씩 웃으셨습니다. 이재와 철수가 짓거린 소리를 되짚어 좋을 것 없다며 엄마는 배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로 더 끌어안는 방법으로 저희를 다독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짓거린 엄마에 대한 욕은 별개로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엄마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그 인간들, 하늘에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엄마는 엄두도 안 내시겠지만 저는 엄마가 필요하다면 간이 아니라 심장이라도 떼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식이니깐 그럴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비록 아버지 복은 없지만 엄마 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역시도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좀 더 세상을 당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의 딸이니깐요.